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두 개가 있는 경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입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2022 타경 57710 사건입니다. 여기 매각 기일 현황을 보면 유찰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다시 감정가로 진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 보증금에 관한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사항에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 라는 확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아마 매각물건 명세서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임차인 현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지금 김모 씨와 박모 씨 두 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김모 씨가 지금 2억 원에 대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21년 11월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김모 씨는 전입일자가 2019년에 전입을 하였고, 그리고 주택 임차권 등기는 21년 11월에 마쳤으니까 2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모 씨가 등장을 하는데, 박모 씨는 2022년에 전입을 하였고 여기 지금 임차 보증금 또다시 2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매를 신청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그러니까 여기 김모 씨 임차 보증금 채권을 양수받아 경매를 신청한 것인데, 문제는 이 김모 씨의 임차 보증금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박모 씨 임차 보증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여기 가압류 KB국민카드가 설정한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므로 요 말소 기준 권리에 앞서는 주택 임차권 김모 씨의 임차 보증금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아까 말했던 박모 씨가 2022년 3월에 전입을 하였으니까 여기 2022년 8월에 가압류된 KB국민카드보다도 앞서서 지금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인정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과연 이런 경우에 앞선 김모 씨 임차 보증금은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후단에 지금 지금 전입이 되어 있는 박모 씨의 임차 보증금은 과연 이것을 대항력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모 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행된 주택 임차권 등기를 보고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앞선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인정을 하게 되면,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친 김모 씨는 이 경매 절차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자 입장에서 이 임차 보증금 두 개에 대한 대항력을 모두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입찰을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입찰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내용 중 제6항을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8조가 무엇이냐?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에 따른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임차권 등기가 끝난 이후에 소액 임차인으로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이렇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소액임차인은 아무리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액임차 보증금을 최우선 면제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게 된다면 임차권 등기를 한 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규정을 기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소액임차인에 대한 내용만 있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의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것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규정을 근거로 후순위의 대항력 가진 임차인은 보호가 되지 않고 물건은 일물일권주의라고 해서 물건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두 개가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해서 대항력이 두 개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학설상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2022-246610 판결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 판지상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인에 관한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아까 최우선 변제권은 명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해놓고 적극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내용이죠. 여기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원심 판결을 좀 보고 싶으나 지금 여기 이거 누르면 아직 등록되지 않은 문서라고 뜨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요지만 한번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긴다 정하고 있을 뿐 선순위 임차권 내지 임차권의 등기의 존재를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인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입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했을 때에 소액임차인에 대한 부분만 지금 규정을 한 것이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았으니까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요건만 갖추면 똑같이 동일하게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그냥 1차원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항력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자는 이거는 당연하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생기므로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형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가 가지고 올 파장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그럼 이 앞에서 봤던 경매의 경우에는 한없이 유찰이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경매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사안에서도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신이 양수한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대항력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후행 임차인 여기 누구죠? 박모 씨의 이 임차 보증금 2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입찰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감정가가 2억 2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유찰이 많이 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 후행 임차인에 대한 임차 보증금은 인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물론 선행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자기가 대항력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인수한다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사안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입법적으로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23 타경 517755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낙찰이 되었다 잔금을 미납한 여기 부분도 보입니다.
쭉 내려가서 임차인 현황을 보면 또 동일하게 임차인이 송모씨, 최모씨 지금 두 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여기 최모씨의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금 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된 등기부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 보증금을 양수한 이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 이외에 나머지 가압류라든지 근저당 이러한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요 지금 최모 씨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였고 당연히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한 이 송모 씨의 경우에도 2021년도에 전입을 한 사항이 보입니다. 202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강제경매 신청한 23년도 이전에 지금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 임차인보다 500만원을 증액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지금 두 개가 있는 사안이고 두 개를 합하면 1억 6,5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까 판례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1억 6,500이 인수되는 금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감정가가 지금 8,300밖에 되지 않는데 인수되는 금액이 1억 6천이 넘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신이 양수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연히 두 번째 임차인의 대항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안도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이런 물건은 입찰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물건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와 같은 판례가 나왔던 사례는 그 이유가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학설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니 한 개의 물건에 물건이라는 대항력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해서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고 대법원까지 간 사안인데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소송을 하다 보면 자기가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제법 생깁니다. 따라서 일단 대법원 판례에 맞춰서 보면 이런 물건은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물건을 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결국 개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를 보고서 입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만일 내가 이런 물건에서 도전을 하여 수익을 창출해 보고자 한다면 선행임차인이든 후행임차인이든 간에 그 임차인의 주장하는 대항력에서 흠결이 있는 요건을 찾아야 되고,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에 모순이 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틈을 찾아서 입찰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간혹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한다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